자, 네. 그럼 저희 오늘 첫 번째 정오 텐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종윤이랑 둘이 얘기를 했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네. 근데 오피셜이 바로 떴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토트넘 감독으로 새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감독을 누가 이제 토트넘을 맡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포스테코글루가 셀틱에서 토트넘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번째 감독직 생활을 하게 되죠. 네, 일단은 뭐 7월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고 4년 계약 그리고 어떤 사단을 또 코치로 데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의 최초의 호주 국적의 감독입니다. 이 레비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빠르고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고 선수 육성에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독을 이제 선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약 기간이 지금 4년이잖아요. 네. 이게 포체티노 이후에 가장 긴 계약 기간을 맺은 토트넘 감독이 됐어요. 왜냐면 그쵸. 그 이후에 많은 감독들이 왔었는데 어쨌든 대부분 장기 계약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합류 자체는 7월 1일부터 진행이 될 거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 토트넘의 정말 모든 축구 관련 결정에 포스테코글루가 이제 참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리에 앉으면 일단 우리의 선수단은 이렇고요. 우리 이제 FM 시작할 때 뜨는 거 있잖아요. 구단주님이 미팅을 원하십니다. 내일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2군 선수들과 저기 친선 경기를 잡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이 만료될 선수들이 곧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네. 이거 실제로도 감독이 역할을 맡자마자 바로 진행되는 레퍼토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그래서 그 겨울 이적 시장에 넘어왔었던 에메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1월에 감독직을 이제 바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전부터 아마 이제 관여를 좀 더 했을 거와 좀 비슷하게 포스테코글루도 뭐 지금부터 계속해서 선임을 하겠죠. 뭐 사단도 꾸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선수를 이제 내보내고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할까. 왜냐면 지금 어쨌든 이적 시장이 딱 시작하고 나서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 절차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구상은 다 됐을 겁니다. 지금 토트넘 솔직히 정리할 자원들 꽤 많잖아요. 그리고 영입을 뭐 후라시켜고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나오기는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선수단 이적은 필수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만으로 뭐 지금에 있는 수뇌부들과 함께 이적 시장을 꾸릴 건 아니니까 디렉터까지 와서 디렉터, 감독 그리고 그 이외의 실무진까지 같이 시너지를 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감독은 일단 데려왔고 다음 디렉터가 누가 될지를 이제 봐야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든 호주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쭉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제리그 얘기도 사실 이 감독 영상에서는 꽤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브리즈번 로어에서 포스테코글루와 함께 했었던 이 매스미스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이 포스테코글루의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할 때 굉장히 빡센 감독이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랑 약간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 그 안에서 약간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감독이 있는데 포스테코글루는 되게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매스미스가 얘기를 한 게 포스테코글루 드레싱룸에서 영향력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고 이 원칙 안 따르는 선수는 무자비하다. 그냥 바로 칼같이 자른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선수들도 그 팀의 뭔가 잘 녹아들어서 하나가 될 수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강은 잘 잡는다. 전 이렇게 지금 의미가 좀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즉 이 터나 감독이 호날두를 내쳤듯이 어쨌든 호날두는 라커룸에서 영향력도 꽤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세웠었던 그런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용 없이 잘라냈잖아요. 포스테코글루 좀 비슷한 스타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선수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감독이 장악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는 그동안 포스테코글루가 맡았던 팀들 중에서는 가장 스타들이 많은 리그잖아요. 어느 팀을 가도 프리미어리그 어느 팀을 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끌었던 이전 팀들보다는 선수들의 어떤 면면이나 흔히 얘기하는 머리가 좀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타 선수들을 감독이 나름대로의 어떤 장악 능력으로 그 선수들을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 감독이 스타이어들하고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 그래도 괜찮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해주네요. 그러니까 저 생각을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기강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무리뉴 감독이나 콘테 감독도 기강 잡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못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감독들도 엄청 빡센 감독들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 어쨌든 이 포스테코글루라는 감독의 커리어를 우리가 쭉 봤을 때 호주 리그에서의 그런 부분들, J리그 그리고 그 이제 호주 뭐 아시안컵도 이제 있었겠죠. 그리고 셀틱에서의 성과.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상대로 이런 무자비한 스탠스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먹혀들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하고의 이 대립도 저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서 확실히 이전보다도 변수이긴 해요. 어쨌든 스타 선수들이니까
나 감독이야. 너 이렇게라고 얘기했지. 근데 선수가 싫은데요? 이러면은 뭐 답이 없어지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주 대표팀이랑 아시안컵 우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갔잖아요. 네.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도 되게 잘했어요.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선수 내보내고 그리고 나는 이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영입을 했고 결국에는 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전북과의 경기 제가 정말 전북 경기 보면서 충격을 받았었던 이 요코하마 마리노스전이 포스테코글루가 진짜 좋은 감독이라는 걸 이 J리그 내에서는 잘 보여주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약간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걸 포스테코글루가 잘 좀 이렇게 보드만 않았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J리그에서의 그런 성과는 인정은 하나만 이 프리미어리그 와서도 그런 류의 본인의 스타일이 과연 먹혀줄 수 있을까? 네, 좀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그 메스미스가 얘기했던 선수단에 대한 장악 능력과 좀 원칙을 중요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괜찮게 보는 입장인데 이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사례를 통해서 기대 요소를 하나 더 언급드릴 게 있어요. 요코하마가 사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관이었거든요. 근데 무관을 깨트리면서 그 무관을 깨트린 어떤 우승이 컵대회도 아니고 리그 우승이에요. J1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동안 맡았던 팀을 보면 뭐 호주 대표팀에서의 아시안컵 우승도 그렇고 요코하마의 사례도 그렇고 셀틱도 사실 부임 당시에는 오히려 제라드 감독의 레인저스가 무치 우승을 뭐 달성하는 시즌들이 그때 전후로 있었기 때문에 패권을 약간 넘겨준 그런 느낌이었잖아. 셀틱의 전력이 약간은 애매하지 않나? 예전보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포스테코글루가 오면서 리그 우승 지금 2연패하고 있고 올 시즌은 도메스틱 트래블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그 생각이 들어요. 팀을 끌어올릴 줄은 아는 감독이다. 요코하마의 사례가 대표적이고 그 이전에 호주 대표팀도 그랬고 지금 셀틱도 원래 셀틱이 물론 이제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에서 아주 강한 팀은 맞는데 약간 그 중에서도 조금이나마 어떤 그 흔들렸던 부분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래도 셀틱을 다시 원래 위치대로 끌어올린 역할을 하긴 했거든요. 그거를 또 제가 받고 중계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래도 한 팀을 끌어올릴 줄 아는 감독이다. 이게 어쩌면 지금 토트넘의 현재 위치에서 누군가는 팀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그 빅리그 경험의 문제만 잘 해결을 한다면 이 감독의 어떤 리더십, 기운이 토트넘이 끌어올려주는 데 있어서도 어쩌면 이바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감독은 소유에 꽤나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소유권을 잃었을 때도 뭔가 내려서는 플레이보다는 바로 역압박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저는 그건 셀틱이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에서는 사실 탑독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역압박하면서 좀 전체적인 경기를 장악하기를 원하는 유형의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방부터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런 전술적인 색채가 잘 이식이 이제 된다는 전제하에 토트넘의 모습이 조금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딱 이런 겁니다. 아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 의견과 본인이 세웠었던 그런 기강적인 측면에 반하는 선수들은 나가. 가차없이 자르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를 영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팀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선수들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요구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게 결과로 다 나왔어요. 맞아요. 왜? 가는 데마다 우승을 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이 포스테코글루가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진짜 극구 반대했던 감독이 사실 누누였잖아요. 근데 저는 누누만큼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만 얘기하면 지금 채팅창에 누누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좀 달라, 많이 달라. 저는 전술적인 기조나 색채는 누누보다 포스테코글루가 더 낫다고 훨씬 생각해요. 낫죠. 난 그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누 선임하는데 막 그 75일 걸려가지고 막 결국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누누보다는 훨씬 나은 낫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누는 저는 지금 당장 또 얘기하라 그래도 누누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포스테코글루는 빅리그 경험에 대한 약간의 변수가 있는 부분 제외하고는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그 감독의 경기를 보고 중계를 하고 그 우승 세레머니 때 그 어떤 선수들 팬들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아까 저 기사에서도 나왔던 뭔가의 어떤 장악 능력이 좋다는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는 기대는 된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그 이전에 링크가 났던 더 명성 있는 감독들을 토트넘이 잡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거야.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됐으면 더 좋았겠지. 근데 안 돼서 아쉽다. 하지만 그래도 포스테코글루라는 감독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냐면 나겔스만 링크가 있었잖아. 그 나겔스만의 뭐 누이스 엔리케 얘기도 잠깐 있었고 뭐 나같아도, 진하고 안 진하고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팬이어도 아니 나겔스만이 엄청 진하게 나고 막 링크가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포스트코글루? 응. 사실 셀틱 경기 안 본 사람들 몰라 누군지 그래요. 잘. 심지어 국내 중계를 했는데 뭐 셀틱 경기 중계가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 우리 같이 이게 축구업 종사자들은 이제 오영규 선수 막 경기 봐야 되고 하니까 그치. 포스트코글루 그 셀틱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가볍게 축구 보시는 분들은 포스트코글루가 누구야 이런단 말이야. 그 이제 호주 그때 아시안컵 감독이었어요. 그치. 그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류의 반응인데 그래서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다. 근데 그냥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술적인 색채가 잘 적응만 되면 축구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재밌어요. 무조건 재밌을 거예요. 이 그래서 감독 되게 재밌게 누누를 선임했을 때 나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노잼이다. 이거 토트넘 경기 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노잼이다. 이거 승점은 딸 수 있나? 그치.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포스테코글루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감독은 전술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혹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전술 포인트 두 개는 하나는 공수 밸런스. 셀틱에서는 셀틱 정도의 경기 대회의 어떤 전력은 그 리그에서 공수 밸런스가 크게 문제가 될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이 팀이 네.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너무 크니까 전력차가. 근데 토트넘에서는 어쨌든 그리고 정확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 감독이 과연 압박을 하긴 할 거고 볼 점유를 우선시하긴 할 텐데 공수 밸런스를 얼마나 잘 맞출지는 모르겠어요. 왜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빅리그 와서도 자기 축구 하려고 라인 올리다가 강팀전에서 아주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막 대량 실점하는 팀들 있잖아요. 뭐 0대5 같은 경기도 나오고. 근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가 어떨지는 초반에 좀 증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감독의 전술 체계는 확실한데 밀집 수비를 만났을 때,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세부 전술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토트넘이 만약에 상대하는 팀들이 이제 포스테코글루에게 초반에는 고전을 하다가 포스테코글루 우리가 밀집 수비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해서 밀집 수비를 집중하는 순간에는 포스테코글루도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 전술을 짜야 되거든요. 그게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큰 틀에서 보면 보통 이런 공격적이고 전방에서부터 압박 세게 때리고 소유권 잃었을 때 역압박 조져가지고 소유권 다시 가져오는 이런 유형의 감독들은 맞불을 놓잖아요. 전력차가 난다는 가정하에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아래로 내려서기 시작했을 때는 결국 앞쪽에서의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이거든요. 이 디테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의외로 이렇게 어쨌든 축구 기조 자체는 공격적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감독이 가진 그런 빅리그에서의 경험 부족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우려점이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포스테코글루가 와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기사에 따르면 과제 5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언급한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케인 어떻게 할 것이냐. 케인, 그쵸. 왜냐면 케인이 토트넘 잔류하냐 아니면 이적하냐. 이제 만약에 케인이 지금 이적하면 거의 한 1,500억 이상은 이제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금액으로 이 스쿼드를 어떤 식으로 재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라커룸 분위기도 빠르게 잡고 장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감독이 잘하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셀틱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면은 드레싱룸에 대한 이런 기강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고, 이번 여름에 아마 토트넘은 인아웃이 그래도 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부합하는 선수들을 좀 빠르게 파악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가 비었는지를 보고 이거를 빠르게 영입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피셜이 뜨면서 빠르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지금의 선수단 상황이 어떤지 명확하게 보고서를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부터 이제 구상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어쨌든 그런 빅리그에 대한 경험은 이거는 뭐 포스테코글루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되는 요소고, 디렉터가 누가 오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파라티치 이후로 없거든요. 감독 선임은 맞춰졌어요. 저희가 항상 토트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선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게 디렉터 그리고 감독이잖아요. 근데 감독은 끝났으니까 디렉터 빨리 데려와야 되고, 저는 올 시즌은 좀 힘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챔스권까지 간다면 이거는 아주 성공한 시즌이다. 정말 토트넘 성공한 입장에서. 시즌이죠. 지금 프리미어리그 챔스 가는 거 웬만한 팀들도 맨시티 정도 제하고 저는 다 경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경쟁이 더 빡세진 느낌이야. 불과 몇 시즌 전, 한 2시즌 전까지만 해도 맨시티 리버풀 구도였단 말이야. 우승 경쟁 구도. 그래서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강세였고, 이 둘 챔스 받고 나머지 두 자리 경쟁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올 시즌 보니까 리버풀은 결국 챔스를 못 갔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스날이 또 이렇게 치고 올라왔네.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챔피언스리그권 경쟁하는 팀들이 너무 빡세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토트넘 지금 주장 관련해서도 선임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케인이 뭐 잔류를 한다면 케인이 주장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케인이 떠나고 요리스가 떠난다. 손흥민? 손흥민? 흥민son? 손흥민 주장? 손 캡틴. 근데 손흥민 캡틴이 뭐 가능성 있지 않나?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선수 본인이 근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저희 이제 뇌피셜입니다. 저희 뇌피셜이고요.
이제 뭐 다이어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다이어는 좀 네. 다이어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긴 하네요. 이 새끼야 없어 병신아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잖아. 네. 너무 네. 남자 임병수 혹시 없어 병수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수야 할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은 이적 시장을 이제 어떻게 좀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선임은 뭐 장점도 있고 네. 단점도 있고 근데 누누처럼 누누는 얘기하지 선임 마요. 당시부터 기대가 안 되는 감독은 아니다. 누누는 진짜 좀 완전 걔가 다르거든. 네. 진짜 걔가 다르고 축구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포스테코글루는 이렇게 오디션이 떴다라고 첫 번째 텐트를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